다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 알고 계시나요? 서로 앙숙인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이유로든 만나게 된다는 인생의 이치를 이야기한 말인데요. 물론 그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맞긴 하지만 저의 경우는 좀 달랐어요. 오히려 일부러 외나무 다리를 만들고 만나서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달까요? 이렇게 말하니 과연 어떻게 복수를 제대로 했을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제가 만난 원수와 외나무 다리에서의 속 시원한 복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3살로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고군분투를 하는 싱글맘이기도 하고 또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는 워킹맘이기도 해요. 저는 결혼을 하기 전에 국책 연구를 제안하고 수주해 연구를 하는 연구원으로 일을 했었어요. 제 직업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국가 사업을 연구했다고 보시면 편할 것 같기도 하네요. 사실 이 일을 선택하게 된 건 어디까지 운에 의한 것이었어요. 저는 원래 이쪽 관련 전공은 아니었고 경제학을 전공했었거든요. 그 당시 저희 학과의 동기들은 모두 다 세무사 또는 회계사를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직업이 제 적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중 우연하게 용돈벌이를 하려 들어간 연구원 인턴직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연구원이 되었죠. 제가 입사를 한 곳은 작은 중소국책연구원이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정말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은인들이었어요. 제가 꽤 인복이 있는 사람이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대학 졸업 후 처음으로 들어간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로 인해 이 일을 직업으로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되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김전임님이라는 분은 정말 저에게 꿈과 같은 존재이기도 했어요. 사실 경제학과 졸업 후 뚜렷한 스펙도 없던 저를 인턴으로 뽑아준 것도 김전임님이었고 그분을 사수로 하면서 열심히 일을 배우고 성장을 하다가 결국 정직원이 된 것도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학과 졸업 후 급하게 들어왔고 전임님은 이미 저보다 먼저 들어와 회사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보다 직급은 높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보다 나이는 1살 어렸어요. 그럼에도 저는 전혀 개의치 않고 전임님을 하늘 같은 선배처럼 따랐죠. 당시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열심히 복사, 제본,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 정리를 하는 게 전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표님으로부터 호출을 받았어요. 은혜 씨, 이거 간략한 보고서거든. 내용 정리해서 우리 쓰는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를 좀 해봐 볼래? 제가요? 네, 언제까지 오면 될까요? 분량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 3일 정도면 될 것 같아. 3일 후에 한번 보자고. 갑작스럽게 불러낸 대표님은 저에게 갑자기 미션 아닌 미션을 주셨고 보고서 작성 업무를 받은 저는 설레었지만 떨리기도 했어요. 당시 업무에는 보고서 작성 업무가 없었기에 그 양식조차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저 막막하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멍하기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그때 제 옆을 지나가던 사람이 바로 김전임 님이었는데 멍하게 있는 저를 보더니 말을 걸었어요. 은혜 씨, 뭐해요? 넋이 나간 것 같아요. 이번 주 자료조사 별로 없지 않았어요? 왜 퇴근 안 하시고? 아, 맞아요. 그런데 대표님이 저한테 따로 자료 정리 후 보고서 써오라고 하셔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오, 보고서 작성을요? 와, 이제 은혜 씨도 테스트를 시작하나 보네요. 축하드린다고 해야 하나? 네? 무슨 테스트요? 이게 대표님식 테스트거든요. 저도 은혜 씨처럼 인턴으로 들어와서 딱 이 테스트 합격하고 정직원 됐어요. 아마 제대로 작성한 노력만 있으면 정직원 바로 승진일걸요? 정말요? 아, 그럼 되게 중요한 건데 잘하고 싶은데. 왜요? 도저히 잘 모르겠어요? 음, 원래는 안 되는 건데 모르고 떨어지면 억울하니까 제가 좀 도와줄까요? 아니에요. 괜히 문제 생기면 어떡해요. 누가 알면 에이, 이런 걸로 저 안 잘려요. 그리고 지금 회사에 우리 둘뿐인데 우리만 조용하면 되겠다. 그쵸? 그날 전임님은 저 때문에 오랜만에 할 수 있는 퇴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근을 해가면서 도와주셨어요. 확실히 저보다 어렸지만 언니라고 해도 될 만큼 믿음직하고 고마운 사람이었죠. 전임님이
아무도 모르게 저를 도와주신 덕분에 저는 특채로 정규직 전환이라는 꿈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이 정도면 정말 은인이라고 해도 모자랄 사람이었고, 저 역시 전임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늘 생각을 해왔어요. 언젠가 꼭 도움을 드리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전임님이 연락도 되지 않은 채 회사를 무단 결근을 하는 날이 있었어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회사 단짝이 나오지 않으면 상당히 초조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들잖아요. 저 또한 그랬거든요. 게다가 전임님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였기도 하니까요.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같이 근무를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결국 걱정을 이기지 못하고 저는 점심시간에 짬을 내어 회사와 가까운 곳에 있는 전임님의 집으로 갔고,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답이 없는 전임님이 걱정돼 창문을 열어 집으로 들어간 후에야 전임님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전임님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어요. 저는 얼른 뛰어가 전임님을 흔들었고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얼른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알고 보니 화장실에서 출근을 위해 씻고 나오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게 됐고, 순간적으로 뇌진탕이 오면서 의식을 잃고 있었더라고요. 정말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이 날 뻔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깨어난 전임님을 보니 얼마나 반가웠는지 저도 모르게 울면서 껴안았을 정도니까요. 전임님, 괜찮으세요? 연락도 없이 안 나오시길래 정말 큰일 났을까 봐 유난 떨면서 와봤는데 정말일 줄은 몰랐어요. 은혜 씨, 나 걱정해서 와준 거예요? 진짜 고마워요. 은혜 씨 덕분에 살았어. 진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그건 나중에 갚으시고 일단은 안정 취하세요. 저 휴가 냈으니까 제가 간병 책임질게요. 그 당시 가족들이 모두 다 먼 지방에 살았던 전임님은 가족들에게 이 일을 알리고 싶지 않아 했고, 제가 휴가를 내가면서 전임님을 간병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전임님은 저를 생명의 은인이라고 했고, 가족보다 훨씬 더 가까운 사이로 발전을 할 수 있었죠. 회사에서 이런 소울메이트를 만난다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기에 인연은 인연이구나 싶은 생각을 했어요. 언니 없었으면 진짜 나는 큰일 날 뻔했어요. 알죠? 내가 가족처럼 생각하는 거? 너무 고마워요. 에이, 그래도 언니라고 하면 안 되죠. 엄연히 상사인데. 둘이 있을 땐 뭐 어때? 우리 둘만 알면 되지. 앞으로 언니라고 부를 거예요. 언니, 힘든 일 있을 땐 내가 꼭 도와줄게요. 말이라도 고맙네요. 지금처럼 건강하게만 같이 일해주세요. 전임님, 제가 친 사고 수습 잘 해주시고요. 그렇게 장난치듯 서로에 대한 마음을 전할 만큼 가까웠고, 전임님 덕분에 제 회사 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시기 질투를 하며 나와 맞지 않은 사람도 있는 법인데, 역시 회사에 존재했죠. 그 사람은 저보다 2년 늦게 입사를 한 후배였어요. 사실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이력서를 보니 저와 같은 학교 학과를 나왔고 저보다 후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입사 후 처음부터 저에게 참 살갑게 굴었어요. 그래서 사이가 그리 나쁘진 않았고요. 사원 입장에서 제대로 배우면서 성장을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일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후배의 눈에는 저와 전임님 사이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고 질투가 느껴졌던 것 같더라고요. 뭘 하든 붙어 다니면서 일을 해도 자연스럽게 함께 프로젝트를 하는 모습이 끼어들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해 보인 것이 문제였던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그 사이를 깨고 친해지려 해도 쉽지 않으니 셈이 났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 여자 직원 중에서는 꽤 높은 직급이었던 전임님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생각이 들었던지 저를 점점 싫어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제 이야기에만 반응을 하지 않거나 비꼬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함께 일을 하면서 업무의 공을 본인으로 돌리기도 하는 치사한 모습이 있긴 했지만 대놓고 문제를 만들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거리를 두면서 지냈죠. 하지만 그런 것 있잖아요.
사사건건 본인을 돋보이게 하고 싶어 하는 기싸움이요. 벌써 그런 싸움은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 결국 제대로 한 판을 하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프로젝트를 함께 마무리하는 성과 보고 자리에서 발생을 했는데 보고서를 각 분야를 나눠 작성했고 합쳐 제출을 했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았지만 그 친구와 일을 하는 게 불편했던 터라 저도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친구가 분석한 부분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고 고객사에서도 엄청난 컴플레인을 걸어온 상황이 됐어요. 대표는 저희 모두를 긴급 소집했죠.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쩔 수 없고 해결을 좀 해보자. 이 부분 누가 작성한 거야? 누구라고 타이핑을 친 사람은 있을 거 아니야? 그건 저기 주연. 그거 은혜주임님이 하셨어요. 직접 하신다고 해서 믿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죄송해요. 제가 같이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네? 아니 주현 씨 그게 무슨... 전임님이 하셨잖아요. 저는 시키는 대로 기입만 하고요. 정말 제가 잘 몰라서 확인을 못해서 죄송해요. 제 잘못이 맞아요, 대표님.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어이는 나중에 찾고 일단 해결을 하자. 그리고 박점임이 더 직급이 높으니 책임지고 해결해야지. 고객사에 연락해 사과하고 이건 그냥 우리한테 넘겨. 마무리할 테니까. 이번 성과 평가에 반영할 거니까 올해 제대로 하려면 분발하도록 해. 그렇게 순식간에 모든 잘못이 제 책임으로 되어버리고 황당하게 회의는 끝나버렸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는 그 친구에게 화를 내려 했지만 회의가 끝나자마자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본인 할 일을 하러 가더라고요. 이번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저는 본인 자리로 가는 친구를 잡아 복도로 불러내 이야기를 했어요. 주연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욕심 있는 건 알겠는데 사람이 솔직해야지 이게 뭐 하는 거야? 제가 뭘요? 박전임님이 저보다 선배시니까 다 안고 가셔야죠. 그게 월급 더 받는 사람 태도 아닌가요?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면서 더 받으면 감수해야죠. 뭐? 지금 말 다 했어? 직급이랑 나이가 무슨 상관인데? 이제 보니 주연 씨 그게 불만이었구나. 솔직히 전 저희가 왜 이렇게 직급 차이가 나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직급이 높으면 똑바로 확인을 하셨어야죠. 제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의 당돌한 이야기를 들으니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뻔뻔한 건 이미 잘 알고 있었지만 이젠 대놓고 싫어하는 마음을 드러내니 말 씨름을 하는 게 의미가 없겠다 싶었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웬만하면 얽히지 않으려 노력하며 지냈어요. 그렇게 같은 회사에서 7년간 근무를 해오던 중 저는 우연하게 소개팅을 통해 남편을 만났어요. 키도 컸고 착하게 웃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고 무엇보다 일이 바쁜 저를 이해해주는 모습에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고 결혼까지 하게 됐죠. 그때까지만 해도 전 몰랐어요. 제가 선택한 남편과의 결혼이 저에게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말이죠. 정말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른다는 말이 이런데 쓰인다는 걸 제대로 느끼는 계기가 되기도 했거든요.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남편과 2년 정도 연애를 한 후에 자연스럽게 두 사람 사이에는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마치 서로 합의라도 한 것처럼 정신을 차려보니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없던 저를 배려해 남편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자 부모님을 만나 인사를 하는 것보다 식장 예약, 스드메 등 결혼 준비를 먼저 병행하면서 시간 절약을 하는데 힘을 썼어요. 아무래도 자유롭게 시간을 내기 어려운 저를 배려해 남편이 많은 것들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기도 하고요. 그렇기에 부모님에게 인사를 가는 날만큼은 제가 꼭 시간을 내서 가야겠다고 다짐을 했고요. 워낙 바쁘다 보니 다른 연인들과 비교를 했을 때 각자의 부모님에 대한 정보가 좀 적기는 했어요. 하지만 인사를 하러 가기 전 이 부분은 남편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죠. 어느 날 진지하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일까, 우리 오빠가? 지금부터 솔직하게 이야기할 건데 내 이야기 듣고 실망 안 했으면 좋겠어.
물론 내 바람이지만. 나는 오빠가 뭐라고 해도 실망 안 해. 그러니 편하게 말해봐. 자, 들을 준비 됐어. 사실 지금 어머니가 새어머니셔. 새어머니한테는 아버지가 다른 딸 하나가 있고 어렸을 땐 같이 살고 그랬는데 20살이 넘어서는 바로 집 나가 살면서 지금은 연락도 안 하고 살긴 해. 그래도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뭐야, 별것도 아닌 얘길 뭘 그렇게 무게를 잡고 해. 난 다 괜찮아. 오빠가 좋은 사람이면 된 거야. 그럼 인사드릴 땐 다 모시고 인사드려야겠다. 남편은 정말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이런 솔직한 이야기까지 해주니 정말 결혼을 하긴 하나 보다 싶은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 솔직히 말해준 남편이 고맙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남편 역시 새어머니와 그리 가까운 사이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웬만한 큰 일은 모두 다 아버지와 상의하고 공유해서 새어머니가 듣게 되는 방식인 것 같았고요. 이렇게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고,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 저희 집 먼저 인사를 다녀온 후에 그 다음 주 주말 드디어 남편의 가족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이 왔어요. 새 가족을 처음 만나는 것이라서 남편이 가족 소개를 다 해주겠다며 배다른 남편의 여동생도 새 어머니도 모두 다 불러 모아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남편도 오랜만에 보는 여동생이라 좀 어색하고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완전 처음 보는 저보단 나을 것 같다며 농담을 하며 잔뜩 긴장을 한 마음으로 옷을 갖춰 입고 시부모님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신우가 좋아할 만한 것을 나누어 산 후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저희 집 인사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기에 별 다른 문제 없이 흘러갈 것이라고 막연하게 긍정 파워를 내뿜으며 인사를 갔는데 앞불싸 이건 저만의 착각이었더라고요. 처음 남편의 집으로 발을 들이면서 가족들의 얼굴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며 눈을 맞추고 인사를 하던 중 아주 눈에 익은 한 사람을 발견했거든요. 누구냐고요? 맞아요. 바로 저랑 앙숙처럼 근무를 하며 지내는 저희 회사의 그 친구 주연 씨가 남편의 집에서 저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싶더라고요. 이 사람이 왜 여기 있지 싶은 생각부터 시작해서 당황스러운 마음이 앞서니 뭐 말을 해야 하는데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이가 없고 황당한 건 저뿐만은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주연 씨 역시 저를 반기려 웃다가 그 사람이 저라는 걸 확인하자마자 알 수 없는 썩은 미소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정말 그때 하늘이 노래진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어요. 그동안 배 다른 신우이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전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주연 씨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우리 두 사람이 서로 아는 듯한 표정으로 울지도 웃지도 못하며 정적과 함께 서로를 바라보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희를 보며 이야기했어요. 뭐야, 서로 아는 사이야? 뭔가 눈빛이 서로 아는 것 같은데? 아, 우리? 그럼 잘 알지. 우리 회사 내 사수였던 분이셔. 인생 정말 재밌다. 어쩜 이런 데서 만나지? 이렇게 만나기도 하네요, 전임님. 하하, 그러게요. 사람 인연이 참 신기하네. 이렇게 만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신우이의 표정에서는 이미 모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간파를 한 듯이,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다 예견한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매번 제 성과를 뺏어가는 것도 모자라서 평가도 떨어뜨려 연봉에서 불이익을 준 주연 씨가 제 신우라고 생각하니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나 싶었어요. 제 표정과 말투를 읽었는지 남편 역시 당황하더라고요. 왜냐면 남편의 여동생과 제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은 대비 가능한 리스트 안에 없었을 테니까요. 어찌됐든 서로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문제를 삼지 않고 인사를 했고 자리는 마무리가 됐어요. 저는 그날 인사를 어떻게 하고 나왔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정신도 없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죠. 오빠, 나 우리 결혼 진지하게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내가 뭐 잘못했어?
우리 집이 마음에 안 들어? 오빠 그 여동생 말이야. 회사 사람 맞고 나랑 회사에서 엄청 사이 안 좋은 사람이야. 내 성과도 뺏어가고 맨날 오빠한테 불만 표시했던 그 사람이라고. 나는 자신이 없어. 그래도 자주 만나지도 않을 거고 그냥 인사 한번 하면 끝인데 정말 이래야겠어? 나는 심각해. 미안해. 시간을 좀 줘. 남편에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니 남편 입장에서는 갑자기 제가 결혼이라도 파토낼 것 같아 초조해졌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하고 집으로 가자 당장 집으로 가 시누이를 압박하면서 자기 결혼을 망치지 말라고 말을 하며 한바탕을 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다음날 출근을 하자마자 시누이가 저를 부르더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오빠도 김전임님 구워 삶듯이 구워 삶으셨나 봐요. 10년 넘게 연애 끊고 살던 오빠가 저한테 와서 결혼 못하게 되면 전부 다 제 책임이라고 하면서 난리를 치던데요. 제가 방해를 했나요? 어이가 없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냥 불편해지니 생각 좀 해보겠다고 한 거고 이건 오빠랑 제 문제인데 주연 씨가 왈가불가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이게 협박이지 뭐냐고요. 내가 뭐 전임님 괴롭히거나 힘들게 했어요? 어이가 없네요. 아무튼 전 가만히 있을 거예요. 결혼 저 때문에 못했다느니 이런 소리 안 듣게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저에게 따지려고 불러내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시누이는 의외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앙숙이고 절 그렇게 싫어하던 주연 씨가 오빠와의 결혼을 하라며 이야기를 하다니 좀 이상했어요. 여전히 마음이 찜찜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 이유로 파혼을 한다는 것도 웃기다는 생각을 했기에 저는 결국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때 결혼을 하지 말고 멈췄어야 했던 게 맞는데 말이지요. 많은 일들이 있고 난 후에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시누이의 행동은 정말 180도 달라졌어요. 시누이가 뱉은 말대로 10년 넘게 연을 끊고 잘 살다가 갑자기 제 남편과 연락을 자주 하면서 집안 모임까지 참석을 해가면서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이제라도 보통의 가족들처럼 살자고 했다나요. 이렇게 잘 지낼 줄 알았으면 결혼을 고민해 봤을 텐데 이제 와서 물을 수도 없는 결혼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지 아주 교묘하고 불쾌하게 남편과 제 사이에 개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당연히 예민했기 때문에 갈등으로 이어졌어요. 시누이는 시어머니까지 조종을 해 불화를 만들었고 저는 한두 차례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더는 견딜 수 없겠더라고요. 그중에서도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아마 들으면 제일 황당하실 거예요. 진짜 동생도 아닌 배다른 시누이가 갑자기 모든 짐을 다 싸더니 저희 신혼집으로 쳐들어오는 사건이 터졌거든요. 저는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해요.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했거든요. 짐을 잔뜩 들고 들어온 시누이를 보자마자 이야기를 했죠. 아니, 이게 다 무슨 짐이고 무슨 일이에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오시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엄마한테 이야기 못 들었어요? 엄마랑 연락 좀 해요. 엄마가 다 얘기해놨다고 해서 왔는데 왜 짜증나게 또 말하게 만들어요? 아니요, 저는 들은 말이 없는데. 잠시만요. 제가 어머니랑 통화하고 올게요. 짜증을 부리듯 이야기를 하는 시누이를 두고 저는 빠르게 시어머니와 통화를 했고 통화를 한 시어머니 입에서는 아주 황당하고 신박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아, 맞네. 내가 말한다는 걸 깜빡했다. 주연이 도착했니? 너 알다시피 주연이 전세 사기 당했잖아. 갈 곳도 없고 본가는 회사랑 너무 멀고 그래서 너랑 같은 회사 다니고 그러니까 같이 다니면 괜찮겠다 싶어서 보냈다. 괜찮지? 방은 남잖아. 별거 없어. 그냥 잠만 자는 거야, 잠만. 아니, 어머니, 그래도 이런 중요한 일을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죠.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뭘 몰라. 네 남편한테는 이미 2주 전에 말해놨는데. 그래서 보낸 거야. 못 들었어? 남편이요? 일단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끊을게요, 어머니. 시어머니의 당당한 말에 말문이 막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신우이를 바라봤어요. 신우이는 이미 본인이 쓸 방을 고르는지 짐도 풀지 않고 이 방 저 방을 찾으면서 다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던 찰나 남편이 퇴근을 해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온 남편을 보자마자 저는 작은 방으로 남편을 끌어당겼죠. 당신 잠깐 나 좀 봐. 주연이 벌써 와 있었구나. 나를 갑자기 왜? 아니, 아가씨 온다고 왜 말을 안 했어? 우리 둘이 사는 집에 아가씨 오면 좀 불편해? 진짜 왜 상의를 안 해서 나만 바보 만들어? 나도 처음에는 이건 아니다 싶었긴 해. 근데 주연이 제가 10년 동안 연 끊고 살다가 이제라도 가족끼리 잘 지내보고 싶다는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칼같이 자를 수 있어. 어머니도 부탁을 하시고 있어서 거절하기가 어려웠어. 근데 설마 정말 싫어서 그래? 그럼 나 좀 서운할 것 같아. 이게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진짜 너무하네. 내 생각은 안 해? 아이,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면 당신도 받아들인 걸로 한다. 고마워. 어이가 없어 잠시 말을 멈춘 틈을 타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척 상황을 모면하게 밖으로 나가버렸고 그 순간부터는 정말 지옥 시작이었어요. 신우이는 오자마자 짐을 풀지 않고 돌아다니더니 어이가 없게도 안방을 선택하여 달라고 하더라고요. 안방이 제일 따뜻하고 좋아 보인다고요. 이제부터 말 그대로 신우이 짓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당연히 남편이 반대를 할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주연이가 저 방 쓰게 하자. 우리는 잠만 자니까 작은 방으로 가고. 괜찮지? 당신 진심이지? 진짜 내가 어디까지 양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부부방을 내어주는 게 말이나 돼? 에이, 잠깐만 빌려주는 건데 방이 다 거기서 거기지 무슨 의미 부여를 해. 이렇게까지 오빠가 가족들한테 끌려다니는 사람인 걸 알았으면 결혼 자체를 안 했어. 내가 바보지 누굴 탓해. 이 말에도 남편은 능구렁이가 담 넘어가듯 넘어가더라고요. 그때 사다를 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제가 한이기도 했네요. 그렇게 10개월간 저희 집에서 신세를 지며 생활비 한 번을 내지 않고 편하게 지내는 신우이를 보자 더는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섰고 저는 선전포고를 해버렸어요. 퇴근 후 남편을 또다시 호출을 해 통보를 했거든요. 더는 못 참아. 마침 전세 만기도 다가오니 신우이 내보내고 이사 가자. 뭐? 이사를 가는 건 가는 건데 얘 데리고 산다고 새어머니에게 말 다 해놨는데 어떻게 거절을 하라는 거야? 나 불편하게 만들면 좋아? 뭐? 오빠 어머니한테 세뇌당했어? 아니면 뭐 책 잡혔어? 왜 그래 정말? 그럼 나는 뭐? 보자 보자 하니까 당신 말이면 다인 줄 알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이야말로 우리 가족 무시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그날 저녁 저는 남편과 이 일을 두고 부부싸움을 정말 크게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엿들은 신우이는 그대로 시어머니에게 일렀더라고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시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찾아왔고 그날 정말 말 그대로 대싸움이 시작됐어요. 아니 데리고 있겠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짐짝처럼 네 동생을 쫓아내려고 해?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더니 아주 남매 우애를 다 망쳐놓고 잘하는 짓이다. 너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아가씨가 애도 아니고 엄연한 성인인데 생활비 한 번을 안 내고 저희랑 지내고 있다고요. 길을 막고 물어보세요. 이런 경우가 있나. 제가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말에 반박을 하며 말대꾸를 하자 남편은 오히려 시어머니 편을 들면서 저에게 자신의 새어머니에게 말을 버릇없이 하지 말라며 화를 내더라고요. 거기다 신우이는 이미 이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모두 일러 바쳐왔다는 걸 알게 되니 더욱더 어이가 없었어요. 너네 집에서 밥도 안 하고 잠자리도 그렇게 안 한다며? 네가 해야 할 것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귀찮은 신우이는 나가라고 하는 게 괘씸해 죽겠다. 어머니, 그동안 아가씨 시켜서 저 감시하셨던 거예요? 정말 불쾌하고 소름 끼쳐요. 저는 이렇게는 못 살아요. 모두 다 나가주시고 이젠 저희끼리 살 거예요. 뭐?
이게 뭘 잘했다고 끝까지? 결국 시어머니는 저와의 언쟁 끝에 저에게 해선 안 될 손을 올리셨고 그 상황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 편만 들었던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의 충격을 잊지 못했고 결국 저는 남편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이혼이라는 결정을 했어요. 전 남편과의 이혼은 사실 쉽지 않았긴 해요. 협의 이혼으로 정리를 하면 좋았겠지만 사사건건 문제를 삼았고 시누이부터 시어머니까지 함께 가세한 이혼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혼 소송을 통해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이혼 소송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심리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더라고요. 저는 다니던 회사도 정리를 하면서 소송을 진행했고 결국에는 원하는 결과로 이끌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사실 내 미래의 행복을 위해 한 이혼 소송이지만 그 과정이 저를 고통스럽게 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시누이의 괴롭힘은 이혼을 위한 소송을 하면서도 여전했거든요. 별거를 하면서 결혼을 하자마자 임신을 해 갓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지내고 있었는데 시누이가 오히려 남편과 함께 찾아와서 면접 교섭 시간을 칼같이 지키면서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막무가내식으로 교섭을 했거든요. 아이에게는 정말 못할 짓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혼을 하고 난 후에는 남편과 관련한 집안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이혼을 결정하게 된 아주 결정적인 원인인 시누이와의 인연이 영원히 끊어지길 바랬어요. 정말이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마주친다고 해도 그쪽으로 고개도 들고 싶지 않을 정도로 치가 떨렸거든요. 그나마 이혼을 했고 아이는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에 안도를 하면서 힘든 시간을 지나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부모의 요란한 헤어짐으로 인해서 힘들었을 아이를 달래는 시간을 보내느라 취업을 좀 미루기도 했어요. 모아둔 돈을 모두 다 써가면서 아이와 시간을 보낸 후에 처음으로 자리를 잡아서 새 출발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경력이 조금은 단절되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력서를 작성하고 포트폴리오를 정성스럽게 정리를 해 여기저기 지원서를 넣었어요. 연락이 딱히 오지 않자 포기하는 마음으로 있던 그때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박은혜 씨 되시나요? 이번 경력직 채용해서 서류 심사 통과하셔서 전화드렸어요. 조금 급박한 감이 있지만 혹시 이번 주 금요일에 면접이 가능할까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장소 시간 알려주시면 바로 참석하겠습니다. 아예 취업이 안 될 줄 알았는데 한 회사로부터 면접 기회를 얻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직접 인터뷰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면접에 참석을 했어요. 오랜만에 업무 관련 면접을 본다는 생각에 떨리기도 하고 설레이는 마음이 가득한 상황에서 제 이름이 호명되자 면접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면접실로 들어가자마자 제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낯을 읽다 못해서 너무 지겹게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예전 신우, 그러니까 치가 떨리는 전 남편의 배다른 동생이었어요. 전 시누이는 지루하다는 듯 책상에 앉아 입사 지원서를 뒤지더니 이내 다음 순서가 저라는 걸 확인을 했는지 뭔가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일어나 제가 들어오길 기다린 듯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이름을 보자마자 제가 본 일에 가장 환한 얼굴로 미소를 보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이력서 보고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던지. 나 알죠? 그럼 더 볼 것도 없다는 것도 알겠네. 넌 절대 우리 회사 들어오면 안 돼. 이 회사는 가족 같은 회사인데 우린 이미 가족이 아니잖아? 와, 아무리 남보다 못한 전 남편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공적인 자리에서까지 그렇게 밑바닥 다 드러내며 이야기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말씀 좀 삼가서 해주시죠. 제가 지원자이지 전 올케가 아닐 텐데요. 여전하시네요. 교양도 없고 함부로 하는 버릇. 뭐? 알게 뭐야. 내가 평가자고 너는 그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그럼 내가 행실이나 평판을 보게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미 별로라는 걸 알고 있으니 안 뽑을 이유가 생겼네. 너같이 이혼을 한 여자가 들어와서 가족 같은 회사를 분열시키면 어떻게 해? 이혼녀는 완전히 반대다 이거야. 전신우이는 본데 없는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뱉으면서 누구보다 사악하게 웃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니 좀 더 사악하고 추해진 모습을 보니 참 딱하기도 하고 불쌍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잠시 시간이 좀 흘러 있고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저 모습을 보니까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전 시댁 식구들을 치가 떨리게 싫어했었는지 말이죠. 저도 똑같이 한마디를 해 눌러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똑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 그냥 막 뱉어내는 말에 어떤 대꾸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꾹꾹 눌러 담으면서 참고 또 참았어요. 그렇게 어떤 답도 하지 않은 채 지원자석에 앉아서 전신우이를 째려보며 정적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때 대표실 문이 열리더니 곧이어 대표가 면접실로 들어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더니 신우년부터 시작해서 모든 면접관들이 일제히 당황을 해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런 모습을 보며 대표는 손짓으로 앉으라는 제스처를 하고 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언니, 면접 잘 보고 있어? 대충 봐. 형식적인 거라 내가 하라고 한 건데. 사실 뭐 안 봐도 내가 언니 실력은 다 아는데 뭐. 어차피 둘이 처음 본 건 아니잖아. 적당히 하고 빨리 보고 나와 봐봐. 대표실 와서 이야기 좀 하자. 이 책임 들었지? 빨리 끝내고 내 방으로 안내 좀 해드려. 대표가 저를 보며 언니라고 부르며 들어오라고 하니 전신우이는 정신이 나간 듯한 표정을 하더라고요. 게다가 책임이 든 전신우이에게 아는 얼굴이니 적당히 이야기를 하고 자기 방으로 안내까지 하라고 하니 더 기분이 나쁜 듯 보였어요. 대표가 저를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표와 제가 전신우이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며 바라던 진짜 가족임을 알게 해준 것이나 다름이 없었죠. 이 모습을 보더니 자리에 앉아서 있던 신우이의 표정이 정말 가관으로 변하더라고요. 얼굴이 정말 말 그대로 하얗게 질린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질리고 어떤 액션도 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예전 신우이에 대한 제 복수 혈전과 신우이의 고통스러운 회사 생활이 시작된 것이요. 사실 제가 대표가 저를 언니라고 부를 정도로 친분이 있는 회사를 지원하게 된 계기에는 내막이 있었거든요. 제가 오랜 시간 일을 쉬었다가 다시 지원을 해보려고 하니 막막한 건 사실이었거든요. 아무리 그 사이에 프리랜서로 몇 개 프로젝트를 했다고 해도 정작 소속이 된 회사가 없었으니 경력 인정을 받는다는 게 쉽지 않았고요. 또 업계에서 오랜 시간 일을 해왔다고 해도 시대는 많이 변했고 제가 한창 일을 할 때와는 또 상황이 완벽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막상 취업 시장에 도전을 하기에는 자신이 없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던 일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며 급여는 적어도 꾸준하게 먹고 살아볼까 하는 등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그러던 중 첫 직장에서 은인처럼 친하게 지냈던 전임님이 제 소식을 듣고 연락을 해왔고 저는 반가운 마음에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도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사업체를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대단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도 계속 일만 했으면 그렇게 됐을까 싶기도 했고요. 전임님은 정말 멋있으시네요. 저는 애도 있고 당장 먹고 살아야 해서 일을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고민이 참 많네요. 다시 재입사를 한다고 해도 티오도 없을 것 같고요. 이래서 결혼하면 경력 단절이 되거나 경력이 완전히 깎이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하나 봐요. 그렇죠. 이런 거 보면 여자만 불리한 것 같기도 해요. 아니다. 언니는 그래도 간간히 일을 해왔죠? 실력도 어느 정도 있고 내가 알잖아요. 언니, 혹시 제가 추천을 좀 해도 실례가 안 될까요?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추천이요? 어디인데요? 사실 제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거든요. 저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어디든 열심히 일할 자신 있어요. 에이, 언니도 아는 사람이고 언니 실력 보면 분명 프리패스일걸요. 저희 회사거든요.
마침 지금 저희 경력직이랑 신입 모두 다 뽑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사이는 아니잖아요. 같이 일해봐요. 저 회사에 믿을 만한 사람도 없어서 필요하기도 하고요. 어때요? 어머, 정말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저는 전임님한테 부담될 것 같아서 말 못하고 있었는데.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제가 언니 실력 다 알고 있는데요. 저 실력 없으면 절대 제안 안 해요. 알잖아요. 근데 제가 또 상사인데 그건 괜찮아요? 그럼요. 전임님은 늘 제 상사였는데요. 근데 그냥 들어가는 건 염치가 없으니 저도 똑같이 이력서 넣고 면접 보고 그렇게 들어갈게요. 그렇게라면 한번 지원해 보려고요. 전임님의 제안에 솔깃했고 이렇게까지 나를 받아준다고 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염치불구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다만 저도 양심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낙하산으로 입사를 하는 건 싫었고 제 포트폴리오와 함께 경력 인정을 받고 면접까지 제대로 본 후에 입사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제안을 했지요. 그랬더니 뭔가 생각난 듯이 전임님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요? 안 그래도 되는데.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니다. 좋아요. 면접 보고 공식적으로 들어와야겠다. 언니한테는 일부러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아는 사람 한 명 더 있거든요. 저를 아는 사람이요? 누구예요? 언니 신우였던 주연 씨요. 언니 퇴사하고 나서 나 졸졸 따라다니더니 내가 만든 회사도 다니고 있거든요. 나는 당연히 안 뽑고 싶었는데 인사과 부장이랑 그 밑에 직원들이 주연 씨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뽑긴 뽑았어요. 괜찮아요? 아, 주연 씨요? 세상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아무래도 불편하겠죠. 언니가 불편해도 나는 언니를 더 뽑고 싶은 마음에. 언니만 괜찮으면 같이 일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전임님은 주연 씨 이름을 듣자마자 표정이 굳으면서 정말 질린다는 표정을 하는 저를 보더니 제 기분을 살피더라고요. 사실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전 남편의 여동생과 또 다시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된다는 걸 반가워할 사람이 없긴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자리를 제안하는 전임님 입장도 좀 난감하긴 했을 것이고요. 물론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또 보고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에 거부감이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억울하더라고요. 제가 왜 전 시댁 사람을 피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잘못을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이 생각까지 잃은 저는 이내 결정하고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니요. 전 안 불편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피하겠어요? 저는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입사하려 면접 보러 온다는 건 주연 씨가 몰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라도 한 방 먹이고 싶어서요. 그거야 어렵지 않죠. 그럼 공식 지원하는 걸로 하고 면접 보고 제 직권으로 채용하는 걸로 할게요. 언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면접 편하게 와요. 정말 고마워요. 전임님 덕분에 한시름 났어요. 그렇게 전임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열심히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지원을 했고 그 후 일주일이 지나서 형식적 면접만 보라는 연락을 받고 들어간 곳에서 우연이 아니지만 우연인 것처럼 전 신우이와 제가 만나게 된 것이었죠. 전임님이 정말 제 인생의 은인이라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이혼 소송을 하면서 저를 괴롭히고 아이에게 함부로 하는 전 신우이를 소송 결과로 인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참으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소소하게 복수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준 사람이라서가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그날 전 신우이와의 만남이 짜릿했고 즐거웠거든요. 그 표정을 모두가 같이 봤어야 하는데 정말 아쉽다고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어찌됐든 대표와 제가 나눈 대화 그리고 채용 내막을 전혀 알 리가 없던 전 신우이는 저와 대표 사이를 이미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아마 결혼 생활을 하는 내내 연락을 하고 만나지 않았다는 걸로 알고 있었고
결국 회사를 차리면서 본인을 채용했으니 저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어찌됐든 저는 그렇게 대표 직권으로 채용을 하게 됐고 일주일 뒤 입사를 했고 직급은 본부장이었어요. 현재 회사에서 책임급인 신우이보다 훨씬 높은 직급으로 입사를 했으니 그 결과를 보고 고통스러운 건 당연했겠죠. 그래서인지 입사 발령 결과를 확인하자마자 전신우는 대표에게 찾아가 항의를 했어요. 전 그 모습을 직관했고요. 아무리 그래도 신시간이 있는데 본부장급은 너무한 건 아닌가요? 이건 낙하산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해요. 공정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생각해 주세요. 책임님이 잘 모르시나 본데요. 반 본부장 회사 입사만 안 했지 프리로 계속 일해 왔어요. 저희 회사랑도 몇 번 했고요. 전 그런 경력 다 인정한 것뿐인데요. 내가 공정하지 않다니? 전 아무리 그래도 친분이 있는 사람 뽑아서 높은 자리에 앉히진 않아요. 아무튼 바뀌는 건 없어요. 앞으로 책임님 팀의 최고 높은 직급이니 잘 모시고 일해보도록 해요. 그게 싫으면 뭐 언제든 다른데 이직하셔도 됩니다. 전신우이는 대표가 표정 하나도 바꾸지 않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 감정적으로 따지러 왔던 상황에서 반박 자체가 되지 않는지 주먹만 꽉 쥐고 화를 참더라고요. 얼굴이 화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빨갛게 붉어지면서 몸을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아직 본격적인 복수는 시작도 안 했는데도 속이 참 시원하더라고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제대로 지옥을 보여줘야겠다 싶은 욕구가 막 솟아오르기도 했고요. 워낙 바쁜 회사였기에 제가 입사하자마자 프로젝트는 바로 시작됐고 저는 사사건건 전 신우이를 걸고 넘어지면서 갈구기 시작했어요. 책임님, 잠깐 제 자리로 오시죠. 무슨 일이신데요? 왜 그러다니. 회사에서 상사가 부르는 건 일 얘기 아니겠어요? 책임님은 회사 예절의 기본도 모르시나 보네요. 그건 그렇고 여기 회사예요. 표정 풀고 감정 빼고 일하세요. 이건 누가 작성했죠? 이건 제가 할 직급이 아니라 저기 팀원들이 했고 제가 검수했습니다. 여전히 일을 입으로만 하시나 봐요. 팀원이 했다고 해도 직급이 높으면 직원들, 팀원들 실수 다 책임져야 한다고 본인이 아주 오래전 저에게 말했었죠. 다른 팀원들 시키지 마시고 책임님이 직접 다시 수정하셔서 저에게 다이렉트 보고하세요. 네? 이걸 제가 왜? 전신우를 직급으로 누르면서 업무에 대한 지적을 하며 갈군이 너무 고소하더라고요. 물론 터무니없는 일로 괴롭히진 않았어요. 어떻게 책임이라는 직급까지 달았는지 모를 정도로 실력이 없었고 모든 일을 다 팀원들에게 몰고 있는 모습이 좋지 않았고 그걸 바로 잡기 위해 한 결정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전신우이는 죽을 맛일걸요. 이제는 대표가 된 가족 같은 사이였던 전임님은 아주 찰떡같이 저를 계속해 전신우이와 프로젝트를 하도록 업무 분배를 했거든요. 전신우이는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저와 얽히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겠지만 그런 선택지는 없었거든요. 일을 할 때도 합이 잘 맞더니 이런 면에서도 합이 참 잘 맞더라고요. 이렇게 저와 함께 일을 하던 중 더는 견디기 어려웠는지 좁은 업계에서 전신우이가 이직 시도를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이 회사처럼 실력 대비 높은 6천만 원의 연봉을 맞춰줄 회사는 없는지 소문만 나고 이직은 성공하지 못했죠. 그래서인지 전신우이는 날로 불평과 짜증을 내며 제가 시키는 일들을 꾸역꾸역하며 회사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아마 직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갈굼을 당하는 건 전신우이뿐일 테니까요. 엄청 드라마틱한 복수는 아니지만 정말 하루하루 통쾌했어요. 웃긴 건 제가 입사를 하자마자 이 소문이 벌써 전 남편에게까지 퍼졌는지 이후 연락 한 번도 오지 않고 애도 보러 오지 않던 전 남편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의도적 입사가 아니냐며 비난을 하더니 퇴사를 할 것을 종용하면서요. 미쳤어? 아직도 내가 네 와이프인 줄 알아? 어디다 대고 이래라 저래라야. 왜? 배달은 남매지만 눈물겨운 사이인가 보지?
아무리 그래 봐라. 내가 그만큼 더 괴롭힐 테니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해. 너는 어쩜 여전히 그렇게 못됐냐? 가족이 별거 아니야? 왜 남의 집안 비하하면서 그런 말을 해? 이혼을 하길 잘했지. 너 같은 여자를 모르고 살다니. 나이가 몇 살인데 오빠한테 힘들다고 떠들고 난리야. 그리고 언제부터 오빠였다고 쪼르르 가서 이런 이야기까지 하냐고. 그렇게 신경 쓸 시간에 네 아이 한번 들여다보고 궁금해해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너는 전혀 안 드니? 너밖에 모르는 애를 내가 꼭 봐야 잘 지내냐? 양육비 매달 꼬박 주면 그게 관심이지. 주는 거에 감사한 줄 알아. 말하는 것 봐. 하긴 엄마가 달라도 이런 거 보면 영락없는 남매 맞다니까. 아무튼 네 끔찍한 동생한테 제대로 전해. 회사에 개인 감정 끌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리고 당신은 한 번 더 연락 오면 인사고과에 반영해 버릴 거라고. 회사 차원에서 진정 넣거나. 그러니 알아서 해. 제가 강하게 이야기를 하자 저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전 남편은 그 후에 몇 차례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하는 연락을 몇 번 하더니 그 후부터는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전 남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지 전 시누이는 찍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회사를 다녔고요. 전 그렇게 경력 단절이라는 기간을 보낸 후에 입사를 한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냈고 내년에는 정말 더 높은 직급으로 승진을 할 예정이라는 전달을 받았어요. 아무리 지인이고 가까운 사이에 입사를 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업무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한 결과 얻게 된 성과라고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았고 뭔가 다시 한번 성취감도 느껴지면서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어린 시절부터 소중하게 만들어 온 인연이 결국 제 인생의 암흑기를 만들어준 원수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귀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기도 했고요. 첫 직장에서 만난 직장 선배가 세월이 흘러 회사를 차리게 되고 완벽하게 입장을 바꾸며 복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줄지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앞으로도 대표님을 은인으로 생각하고 누구보다 진심을 다해 일하고 고마워하며 갚으며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사실 대표님이 감정으로만 휘둘려 저를 도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았거든요. 입사를 하고 직급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지만 제가 우려하는 건 감정을 담아서 주연 씨를 괴롭히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라 느껴질 만한 행위는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언니를 믿긴 하지만 혹시 몰라서. 당연하죠. 대표님 입장 이해해요. 저도 맘 같아선 갑질 아닌 갑질하고 싶지만 회사는 또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업무적으로만 제대로 된 가이드 주고 지적할 겁니다. 전 충분히 그런 실력이 되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니까요. 맞아요. 언니는 그런 사람이라 제가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말이 많았어요. 주연 씨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고쳐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대표님은 회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감정풀이 대상으로 직급을 이용하지 않길 바라셨고 저 또한 그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죠. 사실 제가 회사에서 전 시누이를 끊임없이 갈구면 좋겠지만 제 회사도 아니고 모두가 함께 협심을 해 일을 해야 할 공간이라는 걸 알기에 마음대로 횡포를 부릴 순 없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시누이는 업무 자체를 늘 입으로만 하며 팀원들에게 일을 몰아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도 보다 더 정당하게 지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도 해요. 이런 제 모습에 본인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감정을 담아서 자신을 갈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다시 회사 내에서 파벌을 만들고 그곳에서 저를 욕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몰려다니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에게 큰 의미는 없었어요. 아무리 그렇게 절 미워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제가 그들을 평가하고 가이드해야 할 입장이 분명했고 제 앞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모든 것들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딱 맞듯 다들 살아온 결과에 따라서 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하더라고요. 복수를 하면서 괴롭히고 고통을 주면 제 마음도 풀어질까 싶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가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꼴배기 싫은 마음에 회사에서 내보낼 순 없을까 싶은 생각을 하면서도 이내 마음을 고쳐먹곤 해요. 전 신우이 역시 연봉을 맞춰줄 곳을 아직 찾지 못했는지 저에게 불편한 눈길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회사를 잘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당했던 전 신우이의 괴롭힘을 좀 더 똑똑하게 멋있게 복수할 수 있어서 만족해요. 이제는 누군가에 대한 강한 증오나 미움으로 삶을 이끌지 않고 누구보다 제 아이와 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늘리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있어요. 아, 전 남편은 연락이 왔냐고요? 그날 이후로 연락이 없어요. 자기 자식도 보고 싶지 않고 양육비 보내는 것만 아까워하는 인간은 이제 더는 아빠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이도 아빠의 존재를 찾지 않고 잘 지내고 있고요. 이제는 두 가족이 된 저희 가족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아볼게요.